좋은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기관 매수세가 유입하고 있다. 2,500선을 재탈환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제 기관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기관하면은 기관 안쪽에 수급으로 세력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 그 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게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 근데 어제는 연기금보다는 금융투자, 증권사에서 상품, 즉 자기 계정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의 이 자금들이 있거든요. 이쪽이 지금 아주 급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만큼 들어왔냐면요, 7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7천억이면 꽤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근래 들어서 움직인 부분에서는 제일 크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2,500선을 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2,525포인트 이 부분을 넘었죠. 미국 시장의 상승 여파에 영향을 받은 게 맞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 145%의 관세 협의를 통해서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딱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또 미국 시장의 이 상승력을 이끌었고요. 파월에 대한 해고 의사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것도 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좀 더 영향을 주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앞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연일 매도예요. 정말 진짜 외국인 매도가 좀 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관세 정책에 제일 불리한 나라 중에 첫 번째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 IMF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1%예요, 1%. 2%에서 1%로 반토막을 쳐냈어요. 정말 진짜 크게 나갔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관세에 대한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 자료 보여주시면은 일본과 인도 이쪽에서는 세부 쟁점에 대한 큰 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9시 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에 미국의 이 재무장관이죠. 이 대표부하고 우리나라 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협의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 조급하게 아니면은 급하게 이렇게 이 협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확고한 그런 부분에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 이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의는 있지만은 쟁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뒤로 미루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전체적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암만 잘 나와도 보호 무역주의,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다 그냥 사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미국 시장 24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내구재 수주 이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기존 주택 판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 실적을 내는데 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도 향후에 또 얼마만큼의 이 가이던스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니까 이 일정 꼭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텔도 나오고 펩시도 나오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최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표 이 지표가 영향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지표 안 봤거든요. 저는 항상 보고 있었지만은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은 최근이에요. 어쨌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표 이 지표가 잘 나와야 되겠죠. 하여튼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은 잘 나와야 되는 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요 여건으로 보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제일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도 나오지만은 SK하이닉스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잘 나왔어요. 본 실적이 아마 나올 거고 여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의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IT,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증시에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봐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제가 이쪽 쳐다보는 동안에 이쪽에서 채팅의 글을 확인하는데요. 채팅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체통님 반갑고요. 네. 혜경님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엘도라님 241선 이따가 제가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하고 241선 제가 보여드릴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좀만 좀 기다려주시고 크수님 반갑습니다. 네. 윤식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른 차트 분석도 알려달래요. 오늘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빨리 이거 진행을 할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HED, 현대중공업 이런 쪽 그 실적 발표하고요. 내일은 기아 그리고 신한지주. 오늘 KB은행도 있다. 은행 중에서는 또 KB은행 그 제일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하거든요. 내일은 신한지주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돼요. 봤습니다. 대박바냐님,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고모님이 실적 발표는 몇 시인가요? 실적 발표는 보통 그 10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각각의 기업의 뭐 주식 담당자나 아니면 보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아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체적으로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땡겨서 막 샀어.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면은 가격이 올라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니까 미리 사자. 그러면 미리 팔게 되는 거고 매출은 늘어날 거고 실적은 더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실적은 가이던스.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얼마만큼 실적을 낼 건가 이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실적을 보면서 꼭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미래의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요거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에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불리해요. 주식은요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미래의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할인해서
그 할인해서 현재 가격으로 만드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할인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은 성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많이 보는 투자자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뭔가 이거네.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요. 우리나라를 반토막 냈어요. 2%에서 1% 이렇게 낸 거. 이거 봐주시고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거 봐야 돼. 이거 어느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력 이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이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달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반영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실적보다도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도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속보가 나왔네요.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 예상 상회. 그렇죠? 이제는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팍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속보가 딱 나왔습니다. 아까 실적 발표 몇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벌써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응 전략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10시 요 사이에 지금 진행될 텐데요.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방위비 분담, 그다음에 LNG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알래스카 LNG, 조선업 투자 이런 쪽이 포괄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괄 타결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타결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결하든 저렇게 타결하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맺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 12조 원. 근데 이 12조 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경정 예산과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에 우리나라 증시가 2,500포인트가 아니죠. 이제 2,600, 2,700, 2,800, 3,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팁 또 하나 드릴게요. 추경? 5월 달에 금리 인하 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오늘 그 추경에 관련되어 있는 연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추경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주식은 항상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부분을 가치를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이 더 크게 발생이 된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난다. 아까 뭐 태양력, 풍력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앞서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속보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했고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견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잘 나올 것으로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 대한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실적보다는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2분기에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 지금은 좋지만 이러면은 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건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에 꼭 그 전략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은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 한 차례가 아니야. 그죠? 더 금리가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 부양책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 있니 여기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부양책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미국은 34개국과 무역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바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조급하게 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여건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내수주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자, 이제 제가 2차 전지를 꺼내놓네요. 제가 작년 막 얘기했을 때 2차 전지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얘기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2차 전지 일러. 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씩 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미리 들어가서 힘들게 있지 말고요. 그 시점적 측면에 포인트를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1년선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봐야 돼요. 네. 소비자 심리지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경기 부양 기대. 그래서 지금 2,500포인트를 넘어간 거잖아. 이제 2,600포인트 넘어가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감자, 유증, 시비, 코스닥사 이 진짜 동전주가 너무 많아요. 정말 진짜 동전주가 너무 많아졌어. 동전주가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1,000원 아래. 물론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액면가에 대한 부분으로 대비해서 보면은 동전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1,000원 아래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1,000원 아래에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내 자금이 적어서 작은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량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돈은 소중하니까. 내 돈. 그렇죠? 피 같은 돈.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빨리빨리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버스의 날인가요? 쟁님, 인버스 투자는 좀 힘든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상승하는 날이 많지 하락하는 날은 적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한 부분에서 수익 내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 닦아먹는 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주가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워렌 버핏은 절대 인버스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버스 투자 안 해요. 차라리 현금 갖고 있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양쪽에서 수익 내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양방으로 터지면 정말 제정신 못 차립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미래의 가치를 두고 240을 찾자. 1년선 황금 라인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누가 틀어놨냐? 이거 제가 누가 틀어놨는지 모르는데요. 일단 제가 틀어놨는데 이게 토마토 시스템이거든요. 토마토 시스템에 움직이는 이 부분을 봐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요게 황금 라인. 요거 황금 라인이고 움직인 부분은 여기까지 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위로 올라오는 부분에 주가가 지지 라인으로 형성됐었다라는 것. 이거는 황금 라인 여기서 움직이는. 황금 라인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황금 라인은 1년선을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241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주식을 보는 1년선과 그러니까 주가 종목에 대한 주가를 보는 1년선과 지수를 보는 1년선은 달라요. 지수를 보는 1년선은 그랜빌의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그분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봐야 되는 거고요.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시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그러니까 밀도 있게 가중치를 둬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 수정 이런 것들은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 세팅하는 전략적 부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토마토 시스템 이렇게 움직인 것도 1년선이고요. 제가 요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 이제 종목 하나씩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3일제약. 저는 이 3일제약을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올라오는 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1년선 움직이는 거 여기. 그리고 1년선이 움직일 때도 여기 있었네요.
가격적 여건에서 1년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오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죠. 지금 여기서도 1년선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꼭 여기에서 쌍바닥을 쳤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자,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보자. 여기에서도 쌍바닥을 치고 주가가 올라오는 건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V자 반등, 그렇죠? V자 반등. 그리고 그 윗꼬리가 단 요 부분이 전조 현상, 주가는 지금 장대 양봉으로 들어와 있는 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요게 전조 현상, 윗꼬리 달린 거, 요 윗꼬리 달린 거, 그리고 여기에서 장대 양봉 들어와 있는 거. 요렇게 보시면은 움직이는 부분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거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황금 라인 1년선이 보이나요? 1년선을 제가 자주색으로 해놨어요. 여기 1년선. 여기에서 그 지지 라인 있었죠? 여기 지지 라인 있었죠? 여기 지지 라인 있었죠? 다시 한번 제가 정렬을 해서 볼게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한번 보시면 금방 알죠?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는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된 거고 여기에 진 지지. 그렇죠. 위에는 상승할 때는 고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점이 높아지는 양의 기울기가 있는 부분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위보다는 아래에 대한 지지력이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 종목으로 대대박을 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만 수익 내자. 10%짜리 10개 찾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10개. 그럼 100%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마우스로 쓰냐고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재미있는 이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종목인데 요거 3S 봐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돼요. 좀 더 크게. 장대 양봉 어디서 들어왔나요? 황금 라인에서 장대 양봉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요? 이렇게 움직였잖아. 이렇게 N자. 물론 이제 여기 윗꼬리가 달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낮게 샀으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가격에 대한 반등은 이 황금 라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황금 라인에 대한 부분은 1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종목을 추적하는 방식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본인 스스로의 각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가를 잴 수 있는 각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은 훨씬 더 짜릿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진짜 재미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조금 더 좀 빠르게 설명을 한다면,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요 30분이 부족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세명전기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움직인 거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세요.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뭐 윗꼬리 달고 이거는 투자에 대한 여건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황금 라인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매수한 그런 여건에서 여기에서만 매수해도 주가 요거 좀 참고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 부분에서 10%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10%. 물론 이거 굉장히 큰 수익이죠. 욕심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구독자님들 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특수건설. 네, 봐보세요. 어디서 움직였는지. 정말 진짜 정확히 움직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그렇죠?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그러면 주가에 대한 상승 범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승 범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와 뉴스와 이슈에 대한 부분, 하다못해 SK하이닉스의 이 속보치가 떴잖아요. 주가가 잘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살 건가 아니면 SK하이닉스 예하의 반도체 종목을 살 건가? 그럼 반도체 종목 중에 어떤 걸 살 건데?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는 걸 사야죠. 유리한 거를 사야죠. 근데 유리한 걸 다 골라냈어. 그럼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거야? 그쵸? 이제 알겠죠? 그거를 황금 라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라인을 뚫고 움직이는 그 종목에 한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실패율만 줄이면 엉덩이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벌렸대. 엉덩이가 벌려진 거야. 그거를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우량주를 사서 잡고 있고 인내를 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갈 때에 주식 투자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여건의 그 등락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단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단타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종목을 투자에 대한 철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